다시 교재로 돌아올게요. 자, 제가 이제 부동산을 바라보는 두 가지 프레임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라 가지고 이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을 바라보는 두 개의 프레임이 있는데 첫 번째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이고요. 두 번째는 싼가 비싼가의 프레임이에요. 근데 저는 투자자라면 물론 실거주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자라면 항상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는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부동산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송파 헬리오시티. 헬리오시티 너무나 유명한 아파트고 굉장히 좋은 아파트죠. 여기 보시면 헬리오시티라는 아파트가 있고 여기 세대수 200세대가 조금 넘는 송파 동부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바로 옆에 붙어 있어요. 세대수는 얘가 9,500세대가 넘고 얘는 200세대밖에 안 되고 그리고 브랜드도 뭐 얘는 레미안이랑 이편안이랑 이런 거 다 섞여 있고 얘는 동부 센트레빌이고 그 다음에 뭐 규모 자체가 비교가 안 되니까 아무것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 보면 사실 얘를 사야 되는 거예요. 얘를. 헬리오시티. 근데 얘는 투자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내가 미리 갭으로 사놓고 싶다 그러면 투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2019년에 산다 그러면 2019년 뭐 3월이다. 이때 살려고 그러면 8억 7천만 원이 들어갔던 거예요. 8억 7천만 원. 8억 7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였는데 이때부터 8억 7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얼마나 올랐냐면 8억 7천만 원을 이때 만약에 썼으면 8억 7천 번 거예요. 8억 7천 들어가서 8억 7천 번 거예요. 100% 정도 수익률인 거죠.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많이 벌긴 했지만 그런데 반대로 옆에 있는 조그만 아파트인 동부 센트레빌이 물론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헬리오시티보다 안 좋죠. 그런데 얘는 동 타이밍에 만약에 보면 19년 3월에 보면 3억 6천이면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3억 6천이면 얘를 살 수 있었는데 그럼 3억 6천을 들여가지고 얼마가 올랐냐. 3억 6천을 들여가지고 7억이 오른 거예요. 거의 200% 가까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8억 7천을 넣어가지고 8억 7천을 버냐 아니면 3억 6천을 넣어가지고 6억 9천을 버냐 이 싸움인데 투자자의 관점으로 보면 후자가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만 보면 당연히 헬리오시티를 사야 되는 거지만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보면은 동부 센트레빌도 선택지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 암사역 근처에 암사 브라운스톤이란 여기 100세대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그럼 아무리 역세권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수강생이 어디가 좋아요 그래서 이쪽 강동에 사신다 그래서 암사 브라운스톤을 추천했어요. 그럼 그 수강생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유 나홀로 아파트인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사는 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는 물론 다른 주변의 브랜드 아파트나 대단지 아파트보다 안 좋죠. 그런데 2020년 이때 만약에 샀었으면 이때 20년 이때 샀었으면 3억을 버는 거예요. 20년이라 그러면은 사람들이 서울 이미 다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3억이 더 올랐다고요. 이 아파트를 만약에 샀었으면.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아파트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는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항상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아파트가 이만큼 오른 거는 이 아파트가 가치 대비 그만큼 못 올랐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이 기간 동안 다른 아파트 대비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렇게 갑자기 3억이 오른 거라고요.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는 항상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서울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도 똑같아요. 제가 지방의 예를 울산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울산 동구가 오를 거라고 이제 올해 4월 정도부터 이제 수강생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울산 동구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이 올랐어요. 울산을 보면 울산의 대장은 여기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거든요. 문수로 아이파크 2단지예요. 2차인데 이 아파트 보면 전체 기간 보면 너무 많이 올랐죠. 이렇게 오른 거예요. 112%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18년 8월부터 올랐어요. 오르기 시작한 게 거의 18년 말 이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으로 보면 얘를 사는 게 맞죠. 그런데 얘 올랐는데 그럼 얘 말고 이제 울산은 끝난 건가 뭐 다른데 어딜 찾아야 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울산 동구가 제 눈에 들어왔는데 이런 데가 너무 싸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울산 동구를 사시는 그때 울산 동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울산에 사시는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울산은 근데 너무 안 좋아요. 실거주자들이 진짜 선호 안 하는 동네예요. 별로 안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그 수업 끝나고 나서 몇 주 뒤인가 제가 이제 실제로 여행 가면서, 김해 계약하러 가면서 여행하고 나서, 그때 이제 울산 동구를 다녀왔는데, 임장을 하니까 확실히 좀, 입지가 떨어지긴 해요. 막 이쪽 시장통이고, 시장통에 막 병원이고 마트 있고 막 이래가지고, 좀 확실히 비선호하긴 하겠구나. 그리고 이쪽이 좀 언덕에 있어가지고, 조금 불편하긴 하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런데,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이 아닌, 비싸냐 싸냐의 프레임으로 봤을 때, 얘가 어떻게 됐냐? 가만히 있다가, 아까 대장이 오를 때 이미 기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여기서 이렇게 빵 오른다는 거예요. 1억 2천이. 갑자기 2020년 7월에. 왜냐면 얘가 싸니까. 다른 입지 가치가 비슷한 다른 지역, 포항, 그 다음에 뭐 부산, 대전, 대구 이런 애들 비해서 훨씬 싸니까 얘가 올라간 거라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항상 어떤 투자 물건을 보실 때 좋냐 안 좋냐의 프레임보다는 싸냐 비싸냐의 프레임으로 접근하시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제가 수업을 계속 하면서 계속 강조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쉴 건데 부동산 사이트 활용 방법이에요. 제가 이용하는 사이트들은 이 정도입니다. 근데 되게 좋은 프로그램도 많고 그런데